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PNT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장비 업체고요. 작년 4월에 하고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4월에 구조 주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부채 비율하고 재고 자산이었는데 또 지나고 다시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의문도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또 매출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당사 목표 주가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요약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내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PNT는 이 롤투롤 이런 모양이죠.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그다음 분리막을 생산하는 코팅 장비 등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뭐 알루미늄, 그다음에 구리박에다가 리튬 이온 전지 활물질을 이렇게 입히는 그걸 하는 거죠. 그런 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주요 제품 및 매출 비중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2차 전지 사업부와 관련되는 장비들 거의 대부분 88.49%로 주요 사업이 되고요. 그 이외에 전자 소재 및 OLED 필름, 편광 필름까지 쿠퍼 등의 하는 장비 제조도 약 7.18%. 지금 2차 전지 사업부가 작년보다 굉장히 높게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이게 가동률이죠. 시장 공장 가동률. 근데 작년 22년도, 21년도에 90%가 넘었지만 23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작년 실적, 그러니까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굉장히 부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주 상황입니다. 당사 수주, 그러니까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소재 잔고를,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보면 2차 전지 쪽이 1.4조 원, 소재 사업부가 4천억 정도 되고요. 합쳐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 분석 보고서 정리했을 때 보니까 22년도 3분기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주 잔고가 약 1.3조 원이니까 그때보다 약 5천억 정도 늘어났고요. 당사 연매출이 약 5천억이 좀 안 되니까 올해는 5천억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한 3배 정도, 3배에서 4배까지 지금 수주 잔고가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적 높고요. 그다음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SK온이 주요 핵심 고객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쪽도 약 25%, 그다음에 LG에너지, 엔솔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매출액 추이고요. 지금 2024년 거를 넣다 보니까 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일단 올해 것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2013년대 이때는 1,000억 미만이었고요. 그다음에 1,000억대가 올라왔고 2,000억대, 그죠? 그다음에 2018년까지 18년에 2,000억대, 그다음에 19년, 21년에 3,000억대, 21년까지, 그리고 22년에 4,000억대, 그리고 올해 5,000억대. 시장의 예상치는 내년에 거의 9,000억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수주 기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 수주가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까지 생각해주면 굉장히 매출 예상치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가 정리했을 때 매출액 전망, 2023년도 매출액 전망치는 5,500억이었거든요. 6,100억이었죠. 네, 실제는 한 5,500억, 한 10%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더 크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크게 매출 예상치는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올해 9,000억에서 8,000억에서 9,0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신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 굉장히 다이나믹한데요. 이따 주가하고 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하고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고만고만한 영업이익이 나왔죠. 20년에 빵 터졌고요. 그 다음에 21년에 주춤하긴 했지만 또 22년도, 23년도,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죠. 24년도에는 1,500억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2020년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뭐 1%대에서 갑자기 빵 14%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죠.
이 어려운 시국에 굉장히 2차전지 쪽에 굉장히 큰 투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매출액도 그 전에 19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면서 대박이 난 거죠.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17% 영업이익률에 영업이익 1,500억이 예상된다는 점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매출액 1,189억, 영업이익 58억, 당기순이익 1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나쁜 실적이 나왔고요. 누적으로 봐도 전년 동기 대비 25%나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23년도에 907억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4분기에 500억이 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오겠죠? 근데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금방 안 나온다면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4분기 실적이 5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400억에서 500억은 나와줘야 진짜 숫자가 많네 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가 보면 실적 전망치가 나옵니다. 근데 500억대 나와야 되는 443억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좀 틀리죠? 요 4개 합친 게 요거 다릅니다, 지금. 그죠? 좀 아쉽고요. 어쨌든 4분기 실적 전망은 매출액 2,392억에 영업이익 443억, 순이익은 402억이고요. 매출은 160%, 영업이익 77%. 그래서 갑자기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한데 실적이 못 믿는 건지.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매출액 전망치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요. PER은 23년도 예상순이익 811억 기준으로 13.5배, 올해는 1,400억 예상되니까 약 7.7배. 주가는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보면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현금 294억, 유동자산 1조 3,400억,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3,000억, 총부채가 1조 2천억이나 됩니다. 자기자본 4,380억이라서 부채비율은 무려 217%. 요거는 제가 작년 4월에 분석했을 때도 300%가 넘어서 이렇게 부채가 많아서 되겠나? 그리고 또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서 되겠나? 했는데 제가 좀 이 회계나 이쪽은 예전에 하도 오래전에 공부한 거라서 이 계약부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들여다보니까 일단 계약부채는 선수금 성격이 있고요. 수조와 함께 들어온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산으로 들어왔겠지만 선수금 성격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계약부채가 9,36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계약부채는 어차피 다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계속 수주가 늘어나면서 계약부채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단지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라기보다는 나가야 할 제품들이나 재고자산이나 요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공품이겠는데 결국은 수주를 받아서 계약부채가 늘어나고, 그걸 계약부채와 함께 물건을 만들면서 재고자산이 늘고, 재고자산이 느는데 결국은 고객에게 제품이 나가는 출하가 되면 그것은 다시 매출로 잡히고 재고는 줄고 부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채 비율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부채 비율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규 수주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가 미래의 매출이기 때문에 만약 수주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앞에 것만 밀려나가면 당장은 매출이 급증하겠지만 이후에 실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신규 수주도 계속 지켜볼 것 같다. 현재 수주 잔고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1.8조 원으로 나쁘지 않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배당금은 117원이고요. 평균으로 작년에는 100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0.21%고요.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48,2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정도 되고요. 외국인 지분은 10.53%.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50만원 가던 시절 에코프로는 7월 28일이었는데 당사 주가는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86,100원.
그리고 지금 48,200원까지 크게 내리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2차전지 소재주 하락과 동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 에코프로가 아니라 LNF나 포스코 퓨처엠도 대부분 실적이 크게 둔화됐거든요. 당사도 실적과 연관이 돼서 크게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주차 차트로만 얘기를 하면 300일 이평선 밑으로 하회하는 흐름이고요.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도 누르고 있는 양상이라서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쇼크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도 중요하겠죠. 2020년 3월 코로나 이전에 여기 보시면 3월이 코로나 때죠. 이때 이 파란 음봉이 나왔을 때 이전에 10,000원 밑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은 좀 지지선이 깨지는 모습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업이익률이 14% 넘게 나오면서 20년부터 주가는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 보니까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이 일단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 밑으로 꼬라박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단 좀 단정 지을 수 있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나빠지면서 다시 여기까지 급증할 거다? 좀 의심이 되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지난번에도 했지만 매출액 1조 원은 주가 85,000원 공식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모 당시의 매출액보다 지금 1조 원, 많이 매출이 1조 원 나오면 그때 500억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0배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물론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점이긴 한데 매출로만 비교를 하면 그 당시 주가 4,250원입니다. 공모 당시에. 거기에 이제 매출 성장 20배를 곱해서, 그죠? 4,250원을 해서 약 8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숫자 노름이긴 한데 그 개인적인 이론이고요. 근데 이게 이미 반영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나올 실적이 이미 반영됐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본다면 올해 매출액 전망이 9,000억이잖아요. 뭐 1조까지는 안 되지만, 그럼 결국 주가도 그러면 85,000원까지는 안 돼도 7, 8만 원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한번 추산을 해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고요. 현재 분위기로는. 근데 외국인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순매수고요. 기관은 꾸준히 팔았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외국인과 그러니까 주가 흐름은 외국인과 거의 동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수급이 좀 중요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누적으로는 외국인은 순매수입니다. 1년 기준으로 94만 주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99만 주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작년 1년 전보다 지분이 약 10.53%로 4.14% 늘어났습니다. 기관은 팔았고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 하나 있죠. 작년 4월에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고요. 1,500억 원 규모 사모펀드들이 가져갔습니다. 두 개가. 상환 전환 우선주고요. 되게 생소한데 그냥 들여다보면 단순합니다. 상환 가격은 53,305원. 그래서 작년 4월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2030년 4월까지 일단 보통주 전환이 가능합니다. 언제 전환할까요? 그죠? 53,300원에 팔 수 있는데 굳이 뭐 미리 전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전환을 해서 시장에 팔면 이득을 많이 챙길 수 있겠죠. 약 298만 주, 그러니까 전환할 경우에. 그래서 주가가 만약 53,300원 이상이 되면 요 물량이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당장 나오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계속 부진하다, 못 올라간다 하면 이 사모펀드들 입장에서는 5년 후부터는 53,305원에 이 우선주를 팔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주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2028년 4월부터는 53,300원의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53,305원에 팔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3,300원이 넘어가면 좀 오버행 이슈가 있다. 하나 알려두고요.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고요. 3분기 실적 관련해서 매출은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4분기 때는 작년에 수주했던 SK온 및 중국 고객사의 대규모 프로젝트 건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좋게 나올 거다. 이 앞에서 말했던 믿을 수 있는 숫자들이죠. 하지만 국내 상위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나쁘면서 당사 목표 주가도 내렸다. 그리고 또 추가로 북미양 큰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고 LFP 사업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북미양 수주는 지금 포드 SK온의 블루 오벌 시티 건설 중이죠. 이게 올해죠. 올해 12월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전에 뭐 수주 받겠죠. 장비니까. 그래서 올해 이 수주들이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저가 배터리 때문에 좀 난린데 LFP 사업도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작년 6월에 PNT 머티리얼즈 설립을 하면서 관련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생산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생산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종목 뉴스도 비슷합니다. 뭐 매일신문에서는 그냥 국내 배터리 장비업체 1위 공정 보여주고 있고요. 뉴스핌에서는 비슷한 얘기합니다. LFP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한다. 내년부터인데 올해부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PNT 머티리얼즈 설립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뉴스 종합에 이건 PMT M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뭐 처음 생소하긴 한데 보니까 시장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는 거래 정지된 지 한 3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뉴스는 요겁니다. 개선 기간이 종료됐다. 20일 이내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PNT가 약 34%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옛날 이름은 명성 TNS고요. 분리막 생산 장비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뉴스를 쭉 보니까 작년에 회사 이름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증자도 했고, 그다음에 뭐 수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장 폐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개별적이긴 하지만 그런 비교적 호재로 봐야 되겠죠. 다음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최대주 김준섭 씨고요. 16.31%, 특성연봉 16.85%. 대주주분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까 상한전환 우선주 일부러 그는 메자닌 플러스에서 7.73% 갖고 있고요. 요거는 보통 주주 전환이 되면 그죠?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분이 이제 떨어지겠죠. 대주주 지분이 또. 메자닌 펀드는 뭔지 아시죠? 메자닌 펀드 전환사채 펀드잖아요. 보통 그걸 메자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 다 빼고 일단 4분기 이후에 매출과 이익이 크게 반전할 거다. 그리고 올해 매출에 9천억에 영업이익은 1,500억이 기대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는 지금 안 좋지만 그리고 부채가 나쁜 거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수주 매출로 연결되어 매출 예상치가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올해 9천억대가 나온다면 수정 공모가인 20배 85,000원에 근접하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